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피난 구조 설비. 자, 우리가 이제 피난 구조 설비는요. 예전에 이제 피난 설비였다가 이제 구조가 이제 이 명칭이 좀 몇 년 전에 바뀌었습니다. 붙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피난 구조 설비는 기계 쪽에서는 우리 전기는 이제 유도등 계열이 있고 비상조명등 계열이 있으니까 그런 전기 파트에서 나올 거고, 피난 기구하고 그다음에 인명 구조 기구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보면 됩니다. 근데 이게 필기에서는 한 문제는 꼭 나옵니다. 피난기구 한 문제 꼭 나오고요. 그다음에 실기에서는 뭐 그렇게 자주 나오는 편은 아닌데 한 2, 3년에 한 번씩 정도는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바뀐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피난기구는 제가 여기서 일단 우리가 피난기구를 공부하기 전에 몇 가지 우리가 좀 개념을 잡고 가야 될 부분이 있어요. 자, 우리가 이 피난기구라는 거는 좀 애매한 게 뭐냐면요. 지하에서는 올라와야 되죠. 그죠? 그리고 지상에서는 내려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전에는, 지금 제가 일단 예전 기준을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좀 법이 추가가 됐어요. 추가가 됐는데 우리가 몇 가지 개념을 잡으시면 지상층에서는 1층으로 내려와야 되고 피난층으로, 지하에서는 올라와야 되는데 그 피난기구가 모두 지하에서 피난층으로 올라올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딱 두 개만 올라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지상층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피난기구를 설치할 때 1, 2층은 제외가 됩니다. 왜냐하면 1층은 그냥 1층으로 나가버리면 되니까 피난기구를 탈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2층 같은 경우에는 피난기구 타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그냥 막 뛰어내리는 게 더 빠르다. 그죠? 아니면 계단 타고 내려오는 게 더 빠르다. 이 개념이고. 그러면 이제 3층부터 보통 설치를 합니다. 그러면 3층에서 설치했을 때 또 11층 이상은 또 설치를 안 해요. 왜냐면 너무 높으니까 거기서 이제 타고 내려오기가 힘들잖아. 그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피난기구는 지하층하고 그 다음에 3층에서 10층까지만 일단 설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일부 용도를 제외하고는 이렇게 이제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일반인이 탈 수 있는 피난기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노약자가 탈 수 있는 피난기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노약자는, 그러니까 일반인은 다 탈 거 아닙니까? 전부 다. 피난기구를. 근데 노약자가 탈 수 있는 피난기구가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면 왕관기 같은 거는 못 탑니다, 노약자가. 왜냐면, 릴 유리창 깨고 릴 던지고 벨트 매고 뭐 여러 가지 조치가 필요하거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구분하시면 돼요. 일단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을 일단 기본적으로 구분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주 피난기구가 있어요. 주 피난기구가 있고, 그 다음에 뭐냐면 추가로 설치하는 기준이 있어요. 추가 피난 기준, 이 두 개를 또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됩니다. 일단 이 개념을 잡고 넘어가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제 피난 사다리라고 있는데, 자, 피난 사다리는 요겁니다.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좀 적어 놓으시고요. 이 개념 잡기 위해서. 그러면 피난 사다리는 뭐냐? 피난 사다리. 자, 피난 사다리는 요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 이제 우리 학교 다닐 때 정글집 있잖아요. 그거 이제 타고 이렇게 일직선으로 올라가고 내려온다 아닙니까? 그게 피난 사다리예요. 그러면 이 피난 사다리는 지하층에 가능하답니다. 요건 가능하단 말이에요. 올라올 수 있으니까. 그죠? 대신에 노약자가 탈 수 있다 못한다? 못하는 거예요. 피난 사다리는 힘이 딸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노약자가 못한다. 일단 요거 구분하시고요. 그 다음에 피난용 트랩이라고 있어요. 자, 피난용 트랩이 뭐냐면, 자, 피난용 트랩은 요겁니다. 항공기 트랩.
우리 비행기 타면 내릴 때 요거 계단 있잖아요, 계단. 이거 손잡이 있는 거. 이걸 트랩이라 하거든. 항공기 트랩이라 하거든. 그럼 이거는 올라오고 내려올 수 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지하층에 가능한 거예요.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노약자가 탈 수 있단 말이에요. 피난용 트랩은. 손잡이가 있으니까, 그죠? 예? 일단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 그러면 지금 보면은 지하층 제가 2개를 적었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나머지 거는 올라오지를 못해. 모든 게. 왕관기 타고 올라오지를 못한다 아닙니까? 구조대 타고 올라올 수도 없으니까 지하층에 설치 가능한 거는 피난사다리와 피난용 트랩 2가지가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러면 봐보세요. 노약자가 탈 수 있죠. 피난용 트랩은. 사다리는 못 타고. 그럼 이렇게 되는 기라. 백화점 지하층에는 요거 2개가 다 돼요. 그죠? 근데 의료시설에는 안 돼요. 이게 안 돼요. 사다리가. 맞지? 그러니까 노약자가 탈 수 있는 거는 트랩이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용도 보고.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피난교가 있어. 이거는 다리교자거든요. 건물하고 건물 사이에 다리 이렇게 놓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노약자도 뭡니까? 탈 수 있는 거예요. 맞죠? 다리 건너가는 거예요. 노약자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요거 구분하시고. 그 다음에 미끄럼대가 있어요. 자, 미끄럼대도 이거를 이 보세요. 뭐냐면요. 우리가 요 미끄럼대가 요거 타고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어린이 놀이터에 있는 이거를 뭐랍니까? 미끄럼 틀이라잖아요. 밥 쓸 때 미끄럼 틀이라고 쓰는 분이 있더라고. 미끄럼 대라고 써야 됩니다. 자, 이건 노약자 탈 수 있지. 그죠? 미끄럼대도 노약자가 탈 수 있는데 한 가지 주의점이 있어. 자, 이 미끄럼대는 보세요. 우리가 지상층에는 3층에서 10층까지 설치한다 했다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면 요게 10층짜리 건물이에요. 미끄럼대 각도가 안 나오잖아요. 우리가 보통 이 활강 각도를 45도 정도로 보거든요. 형식승인 받을 때. 그러니까 이 미끄럼대는, 자, 주의점. 미끄럼대는 3층에만 설치가 가능한 거예요. 다른 층에는 설치를 못 합니다, 일단. 아시겠지? 요거 구분하시고. 그러니까 문제에서 백화점 7층에 설치할 수 없는 피난기구를 찾아라. 대부분 미끄럼대가 많이 들어가 있거든. 이걸 찾으시면 돼요. 미끄럼대는 오로지 몇 층? 3층에만 가능하다. 요거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왕관기 봐보세요. 자, 왕관기는 우리가 이제 어떤 건물에 가보시면은 한 90% 이상이 다 왕관기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왕관기하고 뭘 구분해야 되냐면 간이 왕관기를 구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왕관기는 유리창 껴야 되죠. 벨트 매야 되죠. 뛰어내려야 되죠. 노약자가 못한단 말이에요, 일단. 맞죠? 일반인이 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왕관기하고 간이 왕관기를 구분해야 됩니다. 이거예요. 왕관기는요, 요리되어 있어. 요리되어 있어가지고 이게 벨트입니다. 한 사람이 타고 내려가잖아요. 이 사람이 또 타고 내려오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도로래처럼.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재사용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사용이 연속적으로 가능하단 말이에요. 뭐 재사용보다는 연속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이래야 되겠네. 그 다음에 간이왕궁이는 뭐냐면 벨트가 하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한 사람이 내려가잖아요. 그럼 못 타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일회용입니다. 일회용. 1인용이다. 1인용. 예? 그러면 간이왕궁이는 아무 때나 설치 못할 거 아닙니까? 이거예요. 추가 기준에 보면 간이왕궁기는 주 피난기구가 아니고요. 그럼 여기서 이 말입니다. 예를 들면 왕관기 설치할 장소에 피난사다리나 피난용 트랩 이런 건 되거든요. 그러니까 법에
왕관기 설치 장소 뭐 이런 게 정해진 게 없고 노약자나 일반인에 따라 가지고 우리 주 피난기구 있다 아닙니까? 제가 앞에서 설명했던 거 이거를 아무거나 설치하면 돼. 근데 간이왕관기는 안 된단 말입니다. 이거는 추가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디에다 설치하느냐? 간이왕관기는 숙박시설 이제 3층 이상의 숙박시설 있죠. 여기 객실에 설치합니다.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는 거야. 우리가 숙박시설 가보시면 복도가 있고, 이렇게 이제 실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다가 주 피난기구를 설치하고, 일단 그 층에. 만약 왕관기면 왕관기를 설치하고, 그럼 여기다 왕관기를 설치해. 복도에다가 왕관기를 이렇게 2개를 설치하면, 요 객실에는 간이왕관기를 설치했는데, 간이왕관기는 일회용 아닙니까? 근데 뭐가 문제점이 발생하냐면 숙박시설에 투숙을 할 때 한 명만 투숙하는 게 아니거든. 보통 2명 이상이 투숙할 수도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법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자, 요거는 적어두세요. 옛날에는 간이왕관기라면 돼 있었거든, 여기에다가. 근데 지금은 3층 이상의 숙박시설의 객실에는 왕관기 또는, 그럼 일단 여기다가 뭡니까? 왕관기를 넣어도 되고, 또는 2 이상의 간이왕관기를 넣어라. 이렇게 이제 법이 개정이 된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왕관기를 넣든지 아니면은 간이왕관기를 몇 개 넣으란 말입니까? 2개를 넣으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숙박시설 주인이, 예? 미치지 않고서야 그냥 왕관기 하나 넣고 말지 간이왕관기를 넣을 이유가 없겠죠. 예? 그래서 저는 이거는 조금 옛날에는 이렇게 돼 있다가 이제 이렇게 이제 바뀌었다. 예? 추가 기준입니다. 간이왕관기는. 그러면 왕관기 설치해야 될 장소에 간이왕관기를 설치를 못 하는 거예요. 일단. 대신에 숙박시설의 객실에는, 3층 이상의 객실에는 간이왕관기를 2개 이상 넣어라, 이 말이에요. 그죠? 요거 이제 하나 개념 잡으시고. 그 다음에 구조대. 자, 우리가 구조대도 한번 보면요. 우리가 구조대는 보통 보면 어디에 많이 들어가 있냐면요. 요양병원이라든지 이런 데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구조대를 구분할 때 첫 번째가 뭐냐면요. 경사 강화식 구조대가 있고, 그 다음에 2번째가 수직 강화식 구조대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사강식이라고 시에 나옵니다. 사강식이라고 나오면 이거는 경사 강화식이다. 그러면 이거예요. 요렇게. 여기 구멍이 있어야 돼. 이건 뒤에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게, 요 구멍의 지름이 구체라거든요. 지름이, 사람이 타고 내려오는 입구 크기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봐. 지름이 50cm, 요거 50cm 이상입니다. 지름이. 이건 자주 나와요. 이게 사강식이고, 그 다음에 수직 강화식은 좀 우리가 보통 보면 이제 설치하는 게 2가지 타입이 있거든요. 요런 타입이 있고요. 협축부가 있어. 그러니까 사람이 들어오면 요 축소되는 부분 있죠. 여기서 속도가 줄여지는 거야. 내려왔다가 빠져나왔다가 내려왔다가 빠져나왔다가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또 요즘에 나오는 거는 이런 것도 있어요. 이렇게 해갖고 안에 우리 팔토시 있잖아요. 요즘 나오는 팔토시 딱 달라붙는 거 있다 아닙니까? 뭐 자외선 차단해가 딱 달라붙는 거 있죠. 그 재질이 습한 재질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안에 요렇게 돼 있어가지고 사람이 들어오면은 낑겨가지고, 아니면 쑥 빠질 뿐이니까 그놈이 이제 이렇게 잡아주는 거예요, 속도를. 이게 이제 수직 강화식 구조대다. 그죠? 이거는 노약자가 탈 수 있지. 근데 이게 이제 문제점이 있어요. 구조대가. 제가 요게 이제 요양병원이나 이런 데 거의 설치가 다 돼 있는데, 이게 3층짜리가요. 이게 그냥 우리가 이리 보여서 그렇지 두께가 이렇거든요. 아니, 찢어지진 않습니다. 이걸 우리가 보통 뭐라냐, 포지를 쓴다거든요. 포지가 뭐냐면 우리 옛날에 포대자로 들어갔다 아닙니까? 지금은 쌀포대가 종이로 돼 있지만 옛날에는 그 비닐 비스무리한 이렇게 막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잖아. 옛날 우리 어렸을 때는 쌀 한 가마니가 80kg였거든. 예?
지금 이제 보통 20kg, 40kg 요리 나온다 아닙니까? 10kg 이렇게 구분돼서 나오는데 옛날에는 80kg 그걸 싸고 있는 거 비닐처럼 생긴 거 이걸 포지라 하는데 이 포지가 두께가 이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3층짜리가요 100kg가 넘어가요. 무게가. 그러니까 이게 철판까지 해갖고 이게 이런 거 같은 이런 수직 강화식은 설치가 돼 있는 데도 있고요.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하냐면 함에다가 철판 함에다가 넣어두고 화재 시에 이거를 밑으로 보내는 거거든. 그럼 경사 강화식은 여기에 끈이 달려 있어가지고 사람이 이걸 뚫주면 사람이 쭉 펴야 되는데 2명이서 펴는데도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 이게 요양병원이나 이렇게 노유자 시설 이런 데는 이게 안 맞아요. 실제로는. 왜냐하면 3층짜리가 100kg가 넘어가니까 10층짜리면 얼마나 무게가 많이 나가겠습니까? 사람이 컨트롤이 안 된다고. 이거는 소방서에서도 알고 있는데 이거는 조금 법 개정이 시급하다. 그러면 일단 구조대는 이론적으로는 노약자가 탈 수는 있는데 문제는 펼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 말이에요. 펼치는데. 예? 일단 그 개념을 일단 잡으세요. 자, 이게 구조대. 그럼 일단 구조대는 노약자가 탈 수 있습니다. 일단. 자, 그 다음에 공기 안전 매트 한번 봐보죠. 자, 공기 안전 매트는 자 쉽게 얘기해서 요겁니다. 우리 그 자살 방지용 매트 있지. 그거라고 보면 돼. 그거라고. 근데 공기 안전 매트도 아무 건물에나 설치가 못해요. 맞죠? 그래서 이 공기 안전 매트는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추가 기준에 보면은 공기 안전 매트도 들어간다. 그럼 이거는 어디에 설치하느냐? 아파트에 설치합니다. 공기 안전 매트는. 여러 개를 설치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의 관리 주체 있죠. 예를 들어서 아파트 1차 아파트 관리 사무실이 하나 있으면 하나 설치하면 되고요. 만약에 아파트가 1차, 2차 이렇게 관리 사무소가 나누어져 있으면 따로 설치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관리 주체 한 개마다 하나씩 설치하면 돼 이거는. 공기 안전 매트를. 그럼 공기 안전 매트도 뭡니까? 추가 기준입니다. 주 피난기구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 왕감기 설치할 장소에 공기 안전 매트 설치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아파트에만 설치한다. 공기. 요거 두 개가 이제 추가 기준이다 이 말이에요. 구분하시고요. 그러면 간이왕감기는 숙박시설 객실, 공기 안전 매트는 아파트. 이제 이렇게 설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수인 피난 장비하고 승강식 피난기는 이겁니다. 다수인 피난 장비는 여기에 문이 있거든요. 여러 사람이 다수인이 들어가서 여기 이제 뭐 줄이 달려 있어. 와이어 같은 거 내놔주는 게 일반 노약자도 탈 수 있는 거예요. 다수인 피난 장비가. 그 다음에 승강식 피난기는 이거예요. 이렇게 봉이 있으면요. 여기 의자 같은 게 있어요. 이렇게. 그럼 사람이 여기 딱 서거나 앉는다 아닙니까? 그러면 자동으로 내려와요. 그리고 사람이 내린다 아닙니까? 다시 자동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동력이 필요 없어. 이 승강식 피난기가. 그럼 이것도 노약자가 탈 수 있는 거단 말이에요. 뭐 아시겠지? 일단 요거 구분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 다수인 피난 장비하고 자 승강식 피난기는 이 두 놈은요 모든 대상에 다 할 수 있는 거. 그러면 실기시험에서 피난기구 종류를 몇 가지 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일단 이 두 가지는 무조건 쓰면 돼요. 아무 용도에 관계없이 무조건 설치가 다 가능한 거예요. 예? 요 두 개는 주피난기구지 이거는. 그러니까 왕감기 대신에 할 수 있는 거지. 근데 이제 돈이 비싸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거는 고층 건축물이나 이런 데 이제 설치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요렇게 이제 우리가 피난기구 개념을 잡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요 설치 개수를 한번 봐볼게요. 자, 설치 개수를 보시면 자 일단 필기 시험에 나오는 거 요거 숙박시설 숙노의 자 이겁니다. 이거는 정리하면요 일단 피난기구는 층마다 설치하고 숙노의 요 용도에는 예? 요 용도에는 500제곱미터마다 한 개씩 설치하면 됩니다. 그러면 숙박시설에 한 층이 1000제곱미터다. 그러면 두 개를 넣으면 돼요. 두 개를. 아시겠지? 자, 그 다음. 이거는 알 필요 없는 게, 이거 말고 다른 용도가 들어가 있어.
용도 이름이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요거 빼고 용도 이름이 들어가 있어. 그러면 이거는 800이에요. 일단. 그 다음에 문제에서 그 밖의 용도라고 나오게 되면은 기타라고 나오면 이거는 1000이에요. 그럼 이렇게 정리하면 돼. 이렇게 정리하면 돼. 숙노의는 500이고 다른 이름의 용도가 나오면 800이고 기타라는 말이 나오면 1000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그리고 계단 실행 아파트는 각 세대마다 설치합니다. 계단 실행 아파트는. 자, 그 다음에 추가 기준 여기 나와 있지. 숙박시설은 객실마다 왕관기 또는 둘 이상의 간이 왕관기를 설치하고 공동주택에는 공기 안전벨트 1개 이상 설치해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제가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맞춰보세요. 자, 숙박시설입니다. 숙박시설의 바닥 면적이 1000제곱미터예요. 그리고 한 층의 이게 층수는 지상 1층에서 지상 5층짜리 건물이에요. 그 다음에 한 층에 객실 있죠. 객실. 한 층에 객실이 몇 개 있냐면 10개가 있어요. 그럼 총 객실이 몇 개예요? 50개죠. 그죠? 이때 전부 다 왕관기를 설치할 경우에 왕관기를 전부 설치할 경우에 왕관기 개수를 구하시오. 자, 일단 구해보시고요. 두 번째, 복도에는 왕관기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객실에는 간이 왕관기를 설치할 경우에 왕관기와 간이 왕관기 개수를 구분해서 구하시오. 이렇게 만약에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여기서 실수를 많이 하는 거예요. 자, 일단 요거 몇 개 나옵니까, 이거? 왕관기가. 60개. 자, 3층부터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거 때문에 실수하는 거예요. 보세요. 그래서 일부러 이 문제를 낸 거예요. 자, 보세요. 요렇게 이제 숙박시설 한 층이 요래 있고요. 복도가 요래 있고, 요렇게 객실이 10개가 있겠죠. 맞죠? 자, 여기서 우리가 실수를 할 수 있는 게 요겁니다. 일단 바닥 면적이 1000이니까 한 층에 들어가는 주 피난기구 왕관기는 2개잖아요. 그럼 여기다 왕관기를 이렇게 설치합니다. 2개 일단 설치했고, 그 다음에 전부 다 왕관기를 설치한 데 있으니까 여기도 왕관기가 다 들어가요. 그럼 한 층에 몇 개 들어갑니까? 12개가 들어가죠. 맞죠? 그럼 12개에다가 곱하기 5를 하시는 분이 있는 기라 1층하고 2층은 안 들어가잖아요. 3층부터 설치한다 아닙니까? 그럼 여기다가 3개층을 해줘야 돼요. 그럼 몇 개입니까? 36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5개 층을 다 해줄 수가 있는 거라. 그럼 만약에 여기에 간이 왕관기를 객실에 설치할 경우에는 왕관기는 일단 6개 아닙니까? 왕관기는. 그럼 간이 왕관기는 10개씩 30개가 되는 기라. 아니지 30개가 아니지 60개네. 한 층에 2개씩이니까 2개를 설치해야 되니까 20개 아닙니까? 그게 60개가 되는 거지. 3개 층이니까. 그죠? 요거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이걸 풀려면 이제 전반적인 개념이 잡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적응성 봐보세요. 자, 이거는 이제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거. 필기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는 거예요. 피난기구 쪽에서 가장 잘 나오는 게 이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이게 뭐냐면 노약자예요. 여러분들 그거 구분하세요. 노약자하고 노유자는 다릅니다. 노유자 시설은 아동, 장애인, 그 다음 뭐예요? 노인 이런 시설들을 말하는 거고, 노약자는 뭐냐면 임산부, 그러니까 아픈 사람, 그러니까 일반인이었다가 갑자기 우리 그 버스나 지하철 보면 노약자석이 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임산부도 그거 앉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의료시설, 갑자기 아플 수도 있다 아닙니까? 그 다음에 근린생활시설 중에 입원실이 있는 의원, 그러니까 입원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접골은 다리가 뽀아졌어. 일반인이었다가 조산소 이런 데는
일반인에다가 갑자기 뭡니까? 노약자가 돼버린 거예요. 예? 그 노유자하고 다른 겁니다. 요게 노약자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일반인이다. 일반인은 다 되지, 일반인은. 일반인은 다 된다고, 일단. 일반인은 다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하나 봐야 될 게 뭐냐면요. 우리가 아까 이제 이거는 구분한 거하고 이대로 하면 돼. 그리고 지하층에는 노약자는 트랩밖에 안 되고 일반인은 다 된다 이 말이에요. 사다리하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게 요즘에 이게 잘 나오거든. 노유자 시설. 이게 법이 추가가 된 거예요. 노유자 시설이. 그래서 제가 다수인 피난 장비하고 승강식 피난기는 다 들어간다 했다 아닙니까? 이렇게. 지하층 빼고는 다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당연히 노약자니까 노유자니까 트랩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다리는 안 되고 지하층은. 그 다음에 1, 2층은 나중에 보자고 일단. 제가 기본적으로 1, 2층은 빠진다고 했는데 여기는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그 이유를 제가 설명드릴 거고. 그러면 3층하고 4층하고 10층이 구분되어 있다 아닙니까? 맞죠? 제가 3층에는 미끄럼대가 들어가는데 4층에는 안 들어가 있잖아 지금. 맞죠? 그 다음에 이거 봐보세요. 구조대도 빠져 있어. 일부러 뺀 거라. 아까 제가 그랬잖아. 무게가 너무 많이 나가니까 일반 노유자 시설에는 이놈을 설치했다가는 펴는데 시간이 더 걸려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지? 그래서 이 노유자 시설에는 구조대가 4층부터 빠져 있는 거예요. 이게 정상입니다, 이게. 예? 근데 여기에는 왜 안 빠져 있냐면 구조대가 이거는 일반인이 펴줄 거 아닌가 봐요, 일단. 여기는 일반인이 많이 없어요. 예, 많이 없어요. 거기는. 왜냐면 환자가 50명이면 근무자가 한 층에 한 3명, 4명밖에 없어. 많아봤자. 그렇기 때문에 실제 요양병 가고 물어보면요. 이거 화재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물어보면요. 방법이 없대요. 예, 다 못 데리고 나가고 조금 거동이 좀 편하신 분만 어떻게 데리고 나간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이 문제가 있습니다. 장애인 시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장애인 시설 가보시면 제가 예전에 우리가 장애인 시설에 우리가 보육원이나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 우리가 봉사활동을 갔거든요. 가서 이제 소방 점검도 해주고 공사도 해주고 해주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제가 장애인 시설을 처음 가봤거든요. 장애인 시설 가보니까 80% 이상이 거동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그쪽에 근무자가 여자 3분, 남자 1분이 있더라고요. 3개층인데. 근데 거기에 장애인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인원이 100명이 넘어요. 그럼 자기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와, 이거 불나면 어떻게 방법이 없다. 자기들도. 그러니까 우리가 요양병원이나 이런 데 화재나면 사망사고가 많이 나는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예. 한 사람당 붙어 있는 게 아니고 거의 거동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대책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노유자 시설 보시면요. 이 두 개는 포함이 된 데 있죠. 다수인하고 승강식 피난기는. 그리고 피난교도 다 들어가 있어요. 노유자에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게 다수인, 승강식, 피난교 요 3개가 다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시험에 실기시험에도 나오면 이거 쓰라고 나와. 3층에 5가지 쓰라. 왜냐면 이거는 개수가 많다 아닙니까? 이거는 쓰라고 잘 안 나옵니다.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딱 5점짜리나 이렇게 내는 기라. 3점짜리로 이렇게. 그러면 만약에 노유자 시설의 실기시험에서 4층에서 10층 사이에 설치할 거 물어보면은 요 3개를 써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아래쪽에 5가지를 쓰라 하면 미끄럼대하고 구조대를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럼 여기는 왜 1층하고 2층이 들어가 있느냐? 자, 우리나라는 지금 대부분 산지가 많잖아요. 그죠? 그러면 보통 우리가 요양병원이나 이게 요즘에는 요양병원이 일반 시내에도 많이 있지만 산 쪽에 많이 있어요. 노유자 시설이. 그러면 거기는 건물이 이렇게 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지하층 이렇게 되는 기라. 그럼 우리가 건축법상으로 이래 돼버리는 거예요. 1층, 지하 1, 지하 1, 지하 2, 지하 3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1층이 돼버리죠. 근데 우리가 다니는 도로는 요쪽이라 요쪽. 근데 여러분들 그거 있잖아요. 우리가 엘리베이터 같은 거 타보면 분명히 나는 1층으로 내려가려고 탔는데 엘리베이터 그 버튼에는 지하 1층, 2층 1이 돼 있는 게 있다고. 그게 뭐냐면 건축법상으로 보면 높은 지대에 있는 요층을 1층으로 봅니다. 근데 이놈은 1층인데 예?
보세요. 여기서는 1층이고 여기가 2층 아닙니까? 맞죠? 그럼 이쪽으로는 나오면 되고 이쪽으로는 뛰내리면 우리가 완강기 피난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없는데 여기서 보면 그렇죠. 4층 5층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1층 2층도 넣으라고 돼 있는 겁니다. 이쪽 편에 그 개념이에요. 안 그러면 1층에 피난기구를 넣을 필요가 없지. 그 다음에 영업장의 위치가 4층 이하인 다중 영업소. 이거는 뭐냐면 4층 이하에 있는 다중시설이에요. 다중영업소는 화재가 나면은 인명피해가 많이 나니까 여기에는 미피완구에다가 두 가지 요거는 무조건 포함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건 안기법인 미피완구입니다. 미피완구. 여기다가 뭐예요? 그렇지. 두 개는 무조건 포함되니까. 다수인하고 승강식은 무조건 포함이 되니까. 근데 이거는 뭐 시험에는 한 번도 나온 적은 없고 시험에 나온 거는 이 부분은 다 이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주로 어떻게 나오냐면 이게 많이 나오고요. 지하층. 자, 그럼 제가 문제를 내볼게요. 자, 다음 보기 중에서 노유자 시설 3층에 설치할 수 없는 피난기구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1번 미끄럼대, 일단 된다 아닙니까? 노약자 탈 수 있으니까. 2번 구조대 되죠. 일단 3층이니까 된다 아닙니까? 그 다음에 다수인 피난 장비, 그 다음에 왕관기 이리 돼 있어. 왕관기는 못하지. 노유자는 노약자가 탈 수 없는 거라 그렇게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지? 그러니까 제일 가장 중요한 거는 노약자가 탈 수 있는 거하고 못하는 피난기구를 구분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맞지? 그리고 3층에는 무조건 미끄럼대는 3층만 설치 가능하다. 그죠? 요것만 구분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피난 사다리 보시면 요것도 이런 거는 다 실기에 안 나와. 요 뒤로는 실기에 나올 거는 거의 없고, 금방 했던 요 앞부분만 실기에 나오고 요 뒤에 거는 거의 다 필기용이라. 뒤에 설치 기준 한 문제 빼고는 다 필기용이라. 자, 피난 사다리에 분류해 가지고 거기 보면 세 가지가 있어요. 요게 이제 가끔씩 나옵니다. 고을래. 다음 보기 중에서 피난 사다리 종류가 아닌 것을 물어보거든요. 고정식, 올림식, 내림식. 이거는 뭐냐면 고정식은 그냥 고정돼 있는 거고, 올림식은 뭐냐면 사다리 있잖아요. 잡아갖고 사다리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걸려 있어요. 이렇게 이거를 이렇게 위로 거는 거지. 이렇게 올린다 이 말이에요. 내림식은 이제 위에서 접이식이라 쭉 풀면은 이제 쫙 깔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걸 이제 내림식 사다리. 고을래 세 가지, 요거 하나 봐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요. 거기에 보면 그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돌자라는 게 있어. 돌자. 그러니까 사다리 보면요, 요렇게 사다리가 있으면, 요렇게 우리가 사다리가 있으면요, 요 사다리, 우리 저 사다리에는 요렇게 돼 있어. 내림식 사다리에는. 왜냐면 우리가 사다리를 내렸잖아요. 그러면 손을 잡을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벽에 손이 부딪혀요. 예, 그러니까 이제 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놈이 돌자란 게 이렇게 튀어나온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 놈이 뭡니까? 이 정도 벽을 잡아주니까 사람이 손을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게, 이거를 돌자라고. 돌자는요 10cm 이상입니다. 이 돌자, 이걸 물어볼 때도 있어요. 돌자의 길이는 10cm 이상입니다. 요거 하나 해두시고, 피난 사다리에서는 요런 건 넘어가고 요런 건 다 넘어가고.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게 왕관기 한번 봐볼게요. 왕관기. 요즘에 왕관기가 시험 잘 거의 안 나오는데 제가 간단하게 이제 설명드리면, 우리가 왕관기는 요렇게 릴이 있어요. 릴이 뭐냐면 여기에 릴에 요렇게 감겨 있어요. 이렇게 예를 들면 요렇게 해가지고 요 사이에 줄이 감겨 있어요. 이렇게 돌돌돌돌 말려 있단 말이라. 낚시 그것처럼, 낚시줄처럼. 예? 우리 릴이라 한다 아닙니까? 예, 이게 이렇게 감겨 있다고. 그럼 요걸 딱 풀면은 이제 이게 쭉 내려가는 거지. 릴이 있고, 후크가 뭐냐면요, 후크는
그는 거라. 우리 이제 등산할 때 보면 등산 장비에 보면 요거 있잖아요. 요거 끼워 갖고 요 채우는 거 있다 아닙니까? 등산장 암벽 장비 이런 데 보면 있잖아요. 요걸 후크랍니다. 근데 이 후크는 주의점이 있어요. 뭐냐면 이 후크는 이거를 우리가 보면은 이 왕관기를 타려면 어떤 고정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연결 금속구란 게 있어야 돼. 보통 이제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이 부분이 고정돼 있어. 벽에. 그럼 여기다 거는 거예요. 후크를. 벨트를 매기 위해서. 후크를 딱 걸 때 이 후크는 벗겨져 있어야 돼. 이게 채워져 있으면 안 돼요. 왜냐면 채워져 있으면 화재 시에 이걸 다시 벗겨서 끼우고 채워야 되니까 화재 시에 신속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이 후크에 요 골이 있죠. 요거는 벗겨져 있어야 됩니다. 일단. 그 다음에 로프는 말 그대로 뭡니까? 릴에 감겨있는 줄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 로프. 그 다음에 벨트는 사람이 요 매야 되죠. 이렇게. 멜 때 보면요. 이렇게 매야 됩니다. 안전벨트 매듯이 매면 안 되고요. 요렇게 매야 돼. 사람이 타고 내려올 때 요렇게 타고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타고 내려올 때도 우리가 보통 왕관기 타면은 이렇게 뛰내린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요렇게 내려와야 돼요. 여기 창문이면 우리가 여기서 나왔잖아요. 그럼 여기서 요 손을 짚고 이렇게 내려와야 돼. 이게. 그 다음에 조속기, 속도 조절기는 뭐냐면 이 조속기라는 게 요런 게 철판 안에 이렇게 갇혀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왕관기를 안 타보신 분들은 왕관기를 딱 타면 무서울 것 같다 아닙니까? 무섭지. 저도 3층에서 한번 타봤는데 쫄따구 때 타보러 해가지고 저가 타보면 됐긴데 타보러 하더라고. 근데 아주 천천히 내려갑니다. 우리 생각할 때 쑥 내려가는 거 아이가? 그럼 못하죠. 이제 잡아주는 거라. 예를 들어서 우리 그거 있죠. ABS 차에 브레이크 밟으면 잡아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옛날에 ABS가 없을 때는 밟으면 차가 미끄러지고 이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ABS라는 게 브레이크를 잡아줄 때 밟으면 잡아주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라. 사람이 무게에 의해서 내려가더라도 안에서 이렇게 속도를 조절해줘. 잡아준다고. 이걸 조속기라. 근데 이 조속기도요,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게 이겁니다. 이 조속기는 밀봉돼 있어야 돼요. 밀폐돼 있어야 돼.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조속기에 이물질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자기 기능을 못 할 수 있으니까 이물질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밀봉돼 있어야 된다. 요거 하나 해두시고. 그리고 이제 연결 금속구가 있다. 그러면 이제 시험에 왕관기에서 자주 나오는 게 요겁니다. 요거 하나 적어두세요. 요거는 이제 교재마다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는데요. 이거를 모아놨어. 문제에서 이렇게 네 가지를 물어봅니다. 이거는 어떤 책에 가도 한 개씩 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문제에서 이렇게 뉴턴 이런 단위가 나오면은 자, 왕관기의 최대 사용 하중은 1500뉴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킬로그램으로 하면 150kg예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왕관기는 200kg 몸무게인 사람은 못합니다. 이거는. 예. 최대 하중이 150kg예요. 1500뉴턴. 그리고 로프 있죠. 로프 줄. 우리가 강도 시험을 하거든요. 3900뉴턴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390kg로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지지대는 500kg로 합니다. 5000뉴턴. 그리고 벨트는 6500뉴턴으로 하는 거예요. 650kg로. 이거는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예요. 요거는 정리를 해 두시고, 예. 이거는 앞머리 따면 됩니다. 왕관기는 쉽잖아요. 150kg 못한다. 이러면 되고. 맞죠? 그 다음에 로39, G5, 그 다음에 벨65 이렇게 해오세요. 앞머리 닦고. 이건 왜냐면 실기시험에는 안 나오지만 필기시험에는 자주 나오거든. 그러니까 이건 좀 봐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조속기 보면은 한번 볼게요. 자, 봅시다. 우리가 여기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게 자, 봅시다. 자, 이거 잘 나와요. 왕관기의 조속기, 속도 조절기는 피난자가 강화 속도를 조절할 수 없습니다. 자동으로 조절하게 돼 있어요. 근데 문제에서는 조절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요거 조심하시고요. 자, 그리고 이런 건 다 필요 없고 강도 시험 이런 것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볼게요. 왕관기의 설치 위치 해가지고 우리가 두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문제에서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고 요 부분이 개구부가 있어요. 그러니까 왕관기는 무조건 끝부분에 설치해야 됩니다. 끝부분에. 예? 보기에. 그 다음에 한계가 뭐냐면 요겁니다. 요렇게 계단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문제에서 자, 이 네 개 위치 중에서 어느 위치가 왕관기 설치할 때 가장 적합하냐? 여기는 설치 못 하잖아요. 개구부가 없으니까. 이거는 계단이 있으니까 뭡니까? 바로 그냥 내려가는 게 더 빨라. 맞죠? 그래서 여기가 적합하다.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자, 그 다음에 구조대. 구조대는 요거요. 입구틀. 우리 구조대에 사람 들어가는 입구틀 있지 않습니까? 구조대 입구틀. 요 크기 얼마? 50cm. 요거 중요하고. 잘 나옵니다. 50cm. 예. 그 다음에 봐보세요. 이거. 구조대 본체 있죠? 요렇게 본체는 봉합부가 있으면 안 돼. 당연하지. 봉합부가 있으면 이렇게 꾸맹 봉합부가 있으면 내려오다 걸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봉합부가 있으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50cm 요거 잘 나오고, 요것도 봉합부 또 나오잖아요. 요거 시험에 뭐 가끔씩 나오는 겁니다. 자, 요런 건 필요 없고, 설치 기준 봐보세요. 여기서는 이제 실기시험에 한번 나온 게 있습니다. 자, 뭐냐면요. 요거 한번 봅시다. 우리가 피난기구 설치할 때, 자, 요 아무것도 없는, 여기다 설치하면 뭐 하냐고. 무조건 개구부가 있어야 돼. 예, 피난기구를 설치할 때는 개구부가 있어야 되는데, 이 개구부는요, 크기가 있어요. 가로 50cm 이상, 0.5m 이상. 가로 0.5m 이상, 세로 1m 이상. 이 크기 이상의 개구부가 있어야 돼. 요만한 개구부 있어봤자 사람이 못 들어가잖아요. 이게 최소 크기라, 이게. 있고, 그 다음에 요 개구부 높이 있죠. 바닥으로부터 1.2m가 넘어가잖아요. 그럼 발판 설치해야 돼요. 발판. 예? 요게 실기시험에 한번 나왔던 겁니다. 예? 그리고 2번 봐보세요. 피난기구를 설치할 때는요, 서로 동일 직선상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요, 우리가 평면도가 있을 때 3층에 여기 설치했잖아요. 그럼 4층에 여기 설치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타고 내려올 때 걸려버리거든. 그래서 3층에 여기 설치하면 4층은 여기, 5층은 여기, 6층 여기 이렇게 이제 피해서 설치하는 게 원칙이다. 일단 기본적으로 원칙인데, 아파트 같은 데는 어쩔 수가 없어. 아파트는. 왜냐면 아파트는 설치할 때가 베란다밖에 없거든요. 그 구조가 거의 다 똑같기 때문에 이거는 용납해줘. 3층에 여기 설치하면 4층은 반대쪽 이렇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기둥이 있다 아닙니까? 그럼 3층은 여기 했다, 4층은 여기 봐주고 이렇게 이거는 봐줍니다. 아파트는.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별 관계가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게 요거 필기 때 요거 자주 나옵니다. 일단요, 만약에 문제에서 있다 아닙니까? 예? 이거 한번 해보세요. 우리 법할 때 민방위 나오면 답이 아니랬다, 일단. 그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요, 소방용 표지라는 말이 나와도 답이 아니에요. 즉 뭐냐면, 이 소방용,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은 소방용, 우리 소방하고 있는데 왜 소방용 표지가 안 되노? 자, 이거예요. 우리가 배관이 지나가요. 자, 여기 펌프가 있어요. 4대가. 요게 옥내 소화전, 주펌프, 충합펌프, 스프링클러, 주펌프, 충합펌프예요. 소방용 펌프, 다 소방용 해놓으면 뭐 어떤 설비인 걸 알 수가 없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옥내 소화전 설비, 펌프, 주펌프. 그러니까 자기 이름이 들어가야 돼. 뭔 말인가 아시겠죠? 그러니까 소방용이란 말도 우리한테는 잘못된 거라. 지문에 있으면. 그 다음에 한계가 뭐냐면, 비상용 엘리베이터란 말 들어가잖아요. 엘리베이터, 비상용 이런 말 들어가면 우리하고 관계가 없어요. 즉 뭐냐면, 비상용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피난기구 감소를 시켜주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항상 뭐가 들어가 있냐면 비상용 엘리베이터가 조건에 주어져요. 항상.
그러니까 비상용 엘리베이터는 우리 피난하고 아무 관계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참고로 비상용 엘리베이터도 있고요. 피난용 엘리베이터가 또 따로 있어요. 예, 그건 별개입니다. 별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한번 봐보세요.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필기 때. 자, 이거는 뭐냐면요. 내화구조이고 건널복도란 말이 나온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건물이 이렇게 있을 때 이 건물하고 이 건물하고 사이에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데 건널 수 있는 복도가 있어요. 이렇게. 예, 이거 우리 어떤 병원이나 이런 데 가보면 이런 데가 있어요. 이 경우에는 감소를 시켜주는데 피난기구를. 왜냐하면 이쪽이든 피난할 수가 있으니까 옆 건물로 피난기구 감소를 시켜주는데 그 감소 조건이 뭐냐면 피난기구 수에서 이제 이게 산출할 이제 법적 수량인데 여기서 빼기 건널복도가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다가 곱하기 2를 해줘요. 그러면 우리가 피난기구를 3개 설치할 건데 만약에 건널복도가 1개가 있어요. 그러면 2를 빼고 1개만 설치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요거는 문구가 나옵니다. 건널복도가 있을 때 피난기구를 어떻게 감소해 주느냐. 그러면 피난기구 수에서 건널복도의 2배의 수를 뺀 수 있죠. 이만큼을 감소해 준다 이 말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이거 비상 엘리베이터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피난 감소 요인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비상 엘리베이터가 100개가 설치되어 있어도 피난기구는 감소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인명구조기구 가봅시다. 자, 인명구조기구는요, 예전에는 3가지가 있었는데, 이거는 법할 때 했어. 법규할 때. 자, 인명구조기구는 방공인입니다. 방공인. 방열복. 그 다음에 추가된 게 방화복이 추가가 됐어요. 이거는 둘 중에 하나만 설치하면 됩니다. 예? 아무래도 방열복이 싸겠죠, 그죠? 공기호흡기. 인공소생기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요 우리가 설치 기준을 정리하면 일단 이렇게 정리하세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놈들은요 2개가 한 조입니다. 2개가 한 세트예요. 여러분들 지하철 타러 가보시면 항상 공기호흡기가 2대가 비치되어 있고 방열복도 옷이 2개가 비치되어 있고 그죠? 인공소생기는 자동 제세동기지에 이거 심장 이거 쿵쿵하는 거. 그래서 이것도 2조가 있는 거예요. 원래 2개가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설치 대상이 나오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요거 3개를 다 설치해야 될 대상이 있어요. 이거 제가 법할 때 이야기한 게 있어. 즉 뭐냐면 지하층을 포함한 7층 관광호텔 요거는 다 설치해야 됩니다. 우리가 법도 보면요 유도등도 일반 숙박업소에는 중형을 설치하고요 관광 숙박업소는 대형을 설치하거든. 왜냐면 외지에 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화재 났을 때 뭡니까 더 위험해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하층을 포함한 7층 그러니까 7관 여기는 3개를 다 설치해야 됩니다. 그 다음 병원에는 요 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놈만 설치할 대상이 있다고. 요 놈만. 요게 병호라. 지하층을 포함한 5층 이상의 병원에는 인공소생기를 제외하고 2가지를 다 설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기호흡기를 설치할 대상이 있어요. 이거는 법규 때 다 했던 겁니다. 자, 공기호흡기. 100명 이상인 영화상영관. 우리 영화상영관 영화 보러 가면, 예? 공기호흡기 다 비치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트에도 있어. 대규모 점포. 그리고 지하상가에도 다 있어요. 비치가 다 돼 있어요. 지하철에도 다 돼 있다고. 그 다음에 이제 법규에서 시험에 나왔던 게 요겁니다. 요거.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 이거는 1개만 하는데. 그러니까 이 공기호흡기는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 설치 대상에 이거예요. 외부, 이게 이산화탄소 대상이면 외부에 공기호흡기를 설치해 놓고 안에서 사람이 쓰러지면 구해온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구해온다 이 말이에요. 이건 1개를 설치합니다. 이산화탄소 대상은 1개. 나머지는 다 2개 이상 설치해요. 물론 이제 초고층이나 이런 데는
더 많이 설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거는 이제 일단 시험에 안 나오니까 요거는 요렇게 이제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피난 설비는 여기서 마치고, 예? 굉장히 많죠, 양이. 필기라서 그래. 실기 때는 필요 없어. 이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딱 몇 가지만, 딱 한 두세 가지만 딱 하면 된다고.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이제 소화 활동 설비 있죠? 예,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